자동차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단어가 꽤 익숙하실 겁니다. 바로 GT라는 단어인데요. 그렇다는 이 GT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GT란 영어로는 그랜드 투어러, 이탈리아어로는 그란 투리스모의 약자로 장거리를 고속으로 안락하게 운행할 수 있으면서도 넉넉한 공간과 고급 편의 장비를 겸비한 호화로운 고성능 자동차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즉, 자동차로 부릴 수 있는 사치의 끝판왕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너도나도 이 GT라는 단어를 남발하면서 그 가치가 퇴색된 면이 없잖아 있지만 정통성 있는 GT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구 사항들을 충족해줘야 합니다. 먼저 요구되는 것은 큰 차체입니다. 정통 GT는 큰 차체가 주는 넉넉한 실내 공간 및 트렁크 공간, 그리고 안정적인 고속 항속 주행이 가능하면서도 안락한 승차감까지 함께 제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GT에 해당하는 차종들은 대체로 차체 길이 4m 중후반대인 대형 쿠페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2인승 좌석보다는 4인승 좌석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골프백을 최소 1개 수납 가능한 트렁크 용량을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음으로는 고성능 엔진인데요. GT는 일반적인 승용차보다 훨씬 높은 속도로 항속 주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일반 승용차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고성능 엔진을 필요로 하는데요. 그래서 과거의 GT들은 당대의 가장 강력한 스포츠카에 사용되었던 고성능 엔진들을 그대로 사용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에는 V형 12기통 엔진을 탑재한 차만을 GT로 치는 경향도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내연기관의 성능이 과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지는 바람에 V8, 심지어 그보다 더 작은 V6 엔진으로도 GT에 적합한 성능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지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외관과 호화로운 실내입니다. GT의 전통은 과거 귀족들의 장거리 여행에 사용되었던 마차 문화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통 GT들은 과거에는 스포츠카 제조사가 셰시와 엔진을 만들고 외관과 인테리어는 전문화된 카로체리아 혹은 코치빌더에게 맡겨서 완성했습니다. 즉 제대로 된 GT란 안락함과 힘, 그리고 아름다움의 삼위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1960년대에서 70년대는 그야말로 GT의 전성시대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시기에 등장했던 진정한 귀족의 자동차, 세계의 고전 명작 GT들을 둘러보겠습니다. 페라리의 250 시리즈는 빼어난 성능과 아름다움을 겸비하여 역대 페라리들 중에서도 최고의 걸작으로 손꼽힙니다. 그 중에서도 250 GT는 페라리의 첫 4인승 GT 모델로 250 시리즈의 우수한 기본 설계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이후형 GTE는 GT에게 요구되는 우아하고 매혹적인 외관이 돋보입니다. 이 아름다운 자태는 카로체리아 피닌파리나의 작품으로 역슬렌트 형상을 이루는 전면부와 간결하고도 시원스럽게 뻗은 사이드 라인, 그리고 단정하게 맞물려 떨어지는 루프라인 등 GT에게 요구되는 우아함을 완벽에 가깝게 갖췄습니다. 실내는 최고급 가죽으로 마무리되어 차의 격조를 한껏 높여주었습니다. 여기에 페라리의 걸작 경주차 이후형 GTO에게서 물려 받은 콜롬보 계열의 T4 128이 엔진을 심장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형 GTE는 1960에서 1963년까지의 3년여 동안 무려 1000대를 판매한 베스트셀러 차종으로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당시 페라리의 든든한 힘줄이 되어 주었습니다. 지금의 마세라티 기블리는 세단입니다. 하지만 본래 마세라티 기블리는 정통 GT였습니다. 1967년 태어난 마세라티의 초대 기블리는 페라리 데이토나와 함께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고성능 스포츠카 중 하나로 통했습니다. 외관은 매우 낮은 루프와 롱 노즈쇼 데크 형상으로 요약되는 당대 스포츠카의 전형적인 비례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대형 쿠페의 직선적인 스타일의 차체는 당시 카로체리아 기아에 몸담고 있었던 조르제토 주지아로가 빚어낸 작품이죠. 기블리는 이렇게 절제의 미학으로 완성돼 아름다운 외형뿐만 아니라 성능 면에 있어서도 마세라티에 큰 전환점을 부여한 모델입니다. 기블리의 심장은 4.7리터 V8 엔진으로 325마력에 달하는 최고 출력을 자랑했습니다. 이 덕분에 기블리는 단 6.8초 만에 정지 상태에서 시속 60마일까지 가속할 수 있었으며 최고 속도는 265km에 닳는 성능을 자랑했습니다. 이는 당대에 등장한 스포츠카들 중에서도 손꼽히는 성능이었습니다. 이 덕분에 초대 기블리는 마세라티의 향후 신차 개발에 있어서 본격적인 고성능화로 전환하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에스턴 마틴 DBO는 007 시리즈의 제임스 본드의 차로 유명합니다.
에스턴 마틴 DB5는 에스턴 마틴 DB4의 후속 차종으로 등장한 모델로 설계와 셰시는 에스턴 마틴에서 외관 및 실내는 이탈리아의 카로체리아 투어링 슈퍼레게라에서 맡아 완성했습니다. 에스턴 마틴 DB5의 매력적인 보닛 아래에는 282마력의 최고 출력을 내는 직렬 6기통 엔진이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DB5의 엔진은 DB4 벤티지에 사용되었던 것과 동일한 사양의 엔진으로 시속 230km까지 질주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죠. 차체는 특허 기술로 제작된 마그네슘 합금 차체이며 후륜에는 라이브 리어 엑셀 서스펜션을 적용해 운동 성능도 뛰어났습니다. 에스턴 마틴의 고성능 GT카 DB5는 투어링 슈퍼레게라가 빚어낸 아름다운 외관과 007 시리즈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로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람보르기니의 첫 샹산차는 슈퍼카가 아니라 GT였다는 것은 지난 영상을 통해 전해드린 적이 있었죠? 람보르기니의 첫 샹산차 350 GT는 지금의 람보르기니의 모습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아하고 신사적인 품격을 갖춘 GT였습니다. 이 유려한 외관은 DB5를 빚어낸 이탈리아의 카로체리아 투어링의 작품으로 그 우아한 보닛 아래 자리한 심장은 지오토 비자리니가 설계한 270마력의 3.5리터 V형 12기통 엔진이었습니다. 이 엔진 덕분에 350 GT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6.8초 만에 가속할 수 있었고 최고 속도는 시속 250km에 달하는 성능을 자랑했습니다. 여기에 튼튼한 튜브 프레임 셰시와 코일 스프링 댐퍼가 적용된 4개의 독립식 서스펜션으로 우수한 승차감과 핸들링을 제공했죠. 람보르기니의 첫 작품 350 GT는 뛰어난 성능과 아름다움으로 람보르기니 역사의 첫 페이지를 장식하게 됩니다. 세계 최초의 걸링 도어를 적용한 자동차로 알려진 메르세데스 벤츠의 300SL은 지금의 AMG GT나 S클래스 쿠페 못지않은 당대 가장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GT 중 하나였습니다. 1955년 처음 시장에 등장한 이 차는 300SL은 본래 경주용 자동차로 처음 만들어진 모델이지만 이후 도로주행용 모델로 일천대 한정으로 양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주용 자동차를 바탕으로 한 만큼 성능 역시 당대 최강을 자랑했습니다. 300SL의 길다란 보닛에 실린 3.0리터 6기통 엔진은 215마력의 최고 출력과 28.0kg 포스미터의 최대 토크를 발휘하여 최고 시속 260km의 속도로 질주할 수 있게 해주었죠. 특히 레이스를 위해 만들어진 알루미늄 보디와 항공 기술을 접목한 튜브 스페이스 프레임을 사용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300SL이 걸링도어를 채택하게 된 이유입니다. 차대 강성을 위해 차체의 중간 높이까지 프레임이 가로지르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도어로는 타고 내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걸링도어를 채택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즉, 걸링도어는 멋으로 만든 것이 아닌 승하차성을 개선하기 위해 동원한 일종의 궁여지책이었던 것이었습니다.